피보험자, 말이 너무 어려운데 피보험자라고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자는 인슈어러, 어슈어러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런 보험 서류가 날아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본적인 이 양식이고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양식으로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에서는 이런 형태의 보험 증권, 이게 보험 증권이에요. 보험 증권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단순한 양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제 어쨌든 통관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험 서류를 다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한 서류는 거의 수업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이 스탠다드한 양식을 보게 되시면 간단한 양식에 대해서는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가장 위에 MK 인슈런스라고 해서 이제 보험자가 누구냐가 나와 있을 거고요. 잘 보세요. 오리지널, 듀플리케이트, 언페이드라는 게 이제 보험 증권은 원본이 한 통이 발행될 수도 있고 두 통이 발행될 수도 있고 몇 통이 발행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넘버 오브 팔리시 이슈드 원본이 두 통이 발행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원본 오리지널이고, 그럼 두 번째 원본을 듀플리케이트라고 해서, 자, 보험 증권도 똑같습니다. 원본 하나가 사용되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원본 오리지널이고, 듀플리케이트 언페이드, 두 번째 원본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원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듀플리케이트, 이것은 두 번째 원본이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언페이드, 첫 번째 원본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유지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같은 거나 아니면 계약서 보시면은요, 보험 증권은 반드시 풀셋 몇 통이 발행됐든 전통을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두 통 발행되고 두 통 발행한 다음에 한 통만 주고 한 통으로 보험금을 빼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 증권이 복수로 발행됐을 때는 여기 분명히 하단 쪽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원본 전통을 다 갖고 오라고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어슈어드, 피보험자. 물론 여기에 인슈어드 혹은 인슈어드 파티 이런 식으로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레퍼런스 넘버라고 해서 보통 여기에 송장 번호가 들어갑니다. 인보이스 넘버가 들어가지만 신용장 방식에서는요, LC 넘버가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보험은 어떤 송장에서 발행된 것이지, 왜냐면 송장에 물품과 거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반드시 송장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장 번호가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다음 클레임, if any, 페이어블에 if any,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클레임, 그럼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은 페이어블에 어디서 지급될 것이냐, 즉 보험금 청구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국내 보험에선 전혀 없지만 국제보험, 왜냐면 해상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국가와 보험금이 지급되는 국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험이 가입되고 보험증권이 발행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 일본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사고가 났으면 일본에서 매수인이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보험자, 이제 보험회사, 언더라이터 누구든 상관없죠. 보험자에 대리점이 적혀 있거나 보험자에 파트너 업체가 적혀 있거나. 자, 다음 아래 잘 보세요. 서베이, 슈드비, 어프로브드. 타고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누굴 가장 먼저 보내줍니까? 손해사정사를 보내줍니다. 손해사정사가요, 얼마만큼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이제 보험금은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직은 두 개가 있죠. 실제 사고가 날 확률이 몇 프로이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 보험계리사가 있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사람,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 슈드비, 어프로브드 바이, 여기는 지금 쌤에서 어버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같다라고 나와서 실제 통지를 해야 되는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하면 이쪽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소, 이쪽은 사고가 났을 때 통지를 해야 되는, 즉 손해사정사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보험은요,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항구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 창고에서 선적항까지, 다음 양육항에서 매수인 창고까지, 육상 운송 구간에 대해서도, 즉 내륙 운송 구간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포트 투 포트 항구간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먼저 여기 ship or vessel called, 여기는 실제 선박, 어떤 선박으로 운송이 이루어지는지 선박 명칭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혹은 수출 같은 경우는 일단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신고부터 하고 30일 이내 적재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신고를 했지만 아직 그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보험계약 먼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실제 선박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to be advised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예요? 아직 선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확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옆에 보시면 이제 sailing on or about은 이제 선적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선박의 출항 예정일. 언제 출항할 것이냐. 자, 그래서 대략적인 날짜를 적어도 되지만 사실 수출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출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30일 이내만 적재하면 되지 실제 언제 출항될지 정확하게 이게 뭔가 적기가 애매하다라고 해서 또 뭐라고 적는 경우가 있냐면 실제 대략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TBA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TBA가 뭐예요? To be advised랑 똑같은 거예요. 뭐 to be 뭐 다 같은 말이죠. announced. 나중에 알려줄게.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TBA, 뭐 to be announced 혹은 뭐 to be advis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기본적으로 보험은 항구간 운송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여기 at and from에는 선적항, 그 다음에 arrive at에는 양육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했고 매도인의 창구에서 이제 선적항까지, 양육항에서 매수인의 창고까지. 그럼 이 내륙운송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육상운송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상보험으로 육상 구간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 계속 이제 10년째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육상 구간에 대해 커버를 하는 경우를 사실 못 봤습니다. 왜냐면 한 구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실 육상 구간으로 확장을 하는 경우는 왜냐면 그 구간 또 육상 운송인들이 알아서 잘 이제 좀 책임을 져주다 보니까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대부분 여기 공란으로 돼 있을 겁니다. 어디가 공란으로 돼 있냐면요. from 있죠. from interior port와 place of loading. 여기가 이제 여기 내륙운송. 실제 그 물품이 운송이 시작되는 그 창고를 적고자 할 땐 여기를 적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운송되는 거는 이 운송 수단에 대해 적으면 되고 목적지 도착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dance to 뒤에 최종 목적지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from과 이게 dance to 요 양쪽 끝을 적어주면은 이제 선적항 이전, 양육항 이후에 그 구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사실 뭐 거의 뭐 공란으로 돼 있고요. 뭐 대부분의 양식에서는 애초에 요 란이 없이 이제 선적항과 양육항 란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여기 어마운트 가장 중요한 거죠. 어마운트 인슈어드는 실제 보험에 가입되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그 물품의 실제 가치, 송장 금액을 좀 기본으로 합니다. 송장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기본적으로 110%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110%예요? 100만 원짜리를 수출한다라는 것. 그 물건 목적지에서 100만 원에 팔려고 수출하는 겁니까? 아니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소 10%의 이득은 볼 수 있으니까 무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송장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10%, 10%의 추가 이익, 이걸 기대 이익, 희망 이익이라고 해서 110%까지 원칙적으로 보험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110%에 대해 보험이 가입되어서 원래 송장 금액이 25,068 달러인데 110%에서 27,575달러가 이제 그 보험에 가입된 금액이다. 사고 나면 최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디션에는 이제 조건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상세한 조건이 적혀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ICC를 기준으로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즈라고 돼 있죠. 뭐 A, B, C 아니면 뭐 AR, WA 이건 뒤에 가서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딴 건 몰라도 C와 FPA가 최소 담보라고 했고요. A와 AR이 최대 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운송은 이제 ICC 에어밖에 없고 에어는 기본적으로 최대 담보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굿즈 앤 머천다이즈에 물품 명세가 들어가고 이 물품 명세는 역시 송장과 운송 서류와 같은 것이 같을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어차피 이게 송장 번호 이제 레퍼런스로 다 송장 번호가 들어가서 이제 보험자가 실제 그 송장에 어떤 물건이 선적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품 명세를 상세하게 안 적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보안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냥 A 물품, B 물품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아래 이제 보험 약관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별 내용 없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place and date signed in Seoul Korea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보험 가입이 되고 보험 증권이 발행된 그 장소를 적는 것이고 그 뒤에 날짜가 있을 거면 이 날짜가 보험의 효력 개시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날짜
이전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즉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날짜와 선적일은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이 보험서류의 발행이 조금 더 일러야 됩니다. 선적일 이후에, 왜냐면 선적하는 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선적일 이후에 보험서류가 발행됐다라는 건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보험의 그 효력, 위험에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선적되고 아무 생각 없다. 맞다, 보험. 내가 보험 가입 안 했구나. 그럼 보험 가입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미 선적이 되고 그럼 보험 가입하면은 보험서류의 날짜가 늦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소급보험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거예요. 1월 1일에 그 선적이 됐는데 내가 1월 10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 날짜가 기재가 되겠죠. 그럼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보험 서류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날짜로 소급하여 그냥 1월 10일에 내가 보험 가입을 했지만 1월 1일부터 사고가 난 건 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소급보험 처리를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험 증권을 받고요. 보험 서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보니까 별거 없죠. 그렇지만 이게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보험 서류이고요. 대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여서 이제 유튜브에서 선적 서류에 대한 정리가 다 끝이 났고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